그 뒤에 엄청난 벽, 어머니라고 하는 벽이 안 바뀌면 결코 아이는 바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부터 과연 엄마를 바꾸면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뇌과학자들이 최근에 발명한 가장 큰 업적이 뭐냐면 뇌 가소성의 원리예요. 뇌 가소성의 원리는 우리 인간의 뇌는 마치 찰흙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는 게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팔의 근육을 늘리고 싶으면 열심히 운동을 하면 팔의 근육이 늘리듯이 뇌도 뇌 근육이라고 하는 시냅스를 열심히 운동을 해서 즉 반복적 행동을 하면 뇌 안에 시냅스라고 하는 근육이 생기는데, 그 근육이 생긴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습관 들었다. 그래서 습관이 들면 바뀌는 건데, 사람의 뇌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각 뉴런이라는 걸 또 내가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할 아이인지 핸드폰만 하루 종일 갖고 있을 아이인지 그 알아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오늘 저녁 우리 집안을 딱 1시간만 찍어보면 돼요. 그럼 나는, 우리 남편은 손에 뭐가 들려져 있나 보면 정확한 거예요. 내 손에 핸드폰이 들려져 있다 그러면 그 집안에는 반드시 핸드폰 주문이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시각 뉴런 그럽니다. 시각 뉴런. 엄마 아빠가 애가 보고 듣는 데서 다투면 애는 왜 엄마 그렇게 싸우지 마 라고 말을 하는데, 얘 뇌를 찍어보면 엄마의 분노와 아이가 보고 있는 아이의 분노와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뇌가 만들어져서 얘가 시집가면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엄마처럼 싸워요.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아빠와 똑같이 싸워요. 오늘 온 아이는 머리는 너무 좋은데 애가 약간 잡히면서 기가 너무 죽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임신 때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요? 제가 임신할 때요, 남편하고 엄청 싸웠어요. 남편이 그때 사업이 최악이라서 엄청 싸웠어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그만두고 3살 이전에 부부가 많이 다퉜죠. 거의 막 던지고 깨고 싸웠어요. 그러면 3살 이후의 아이들은 무서우면 울고 엄마 아빠 싸우지 마, 나 무서워 이렇게 말이 나죠. 그 전의 아이들은 말도 못해요. 그럼 이 전의 아이들은 얼마나 예민하면 문만 쾅 닫아도 깜짝 놀라요. 자, 이런 아이들이 듣고 보는 데서 부부가 심하게 다툰다? 그럼 얘는 얼만큼 공포를 느끼냐면 우리 어른이 비행기에서 떨어져 있는 비행기에 갇혀 있는 것만한 공포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뇌 어디 하나가 삐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폐가 되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기가 죽어요. 이런 문제점들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엄마는 우리 애가요 태어났는데 예민하게 태어났어요.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민하게 태어나니까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문제적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집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를 먼저 되돌아봅니다. 과연 우리 애가 책을 많이 읽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나나 남편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면 되죠. 그럼 아이도 책을 잘 읽죠. 데일리 타임스 뉴스의 대표가 제 강의를 듣고 자기 집을 갔더니 자기 집은 자기가 하는 일이 핸드폰으로 나한테 찍은 것을 편집하는 게 자기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에 자기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쥐고 있었어요. 근데 제 강의를 듣고 집사람하고 애들을 쳐다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중학생하고 6학년 아들이 들어올 쯤 되면 핸드폰 얼른 치우고 책을 읽고 있었대요. 근데 한두 달 뒤에 저한테 답이 왔어요. 박사님 아무도 안 바뀌어요. 나만 책 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기다리세요.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를 샷 찍어 자기와 모든 식구들이 책 들고 있는 걸 찍어서 보냈어요. 저는 박사님 만난 것만으로도 성공했어요. 우리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5개월 걸려요. 자, 모든 아이들이 이제는 집에 들어오면 남자아이들 둘하고 수전하고 다 씻고 나면 핸드폰을 건들지 않고 책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각 유령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인간은 개하고 살면 개가 되고 늑대하고 살면 늑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에서 보면 구소련에서 5살짜리 여자를 잃어버렸는데 얘가 들개무리에서 구조가 됐어요. 근데 5살 때는 사람처럼 걸어다녔잖아요. 사람처럼 먹었잖아요. 근데 얘가 구조될 당시는 개처럼 먹고 개처럼 말하고 개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인도에서 늑대굴에서 두 여자아이가 구조됐죠. 이 아이들도 외형은 사람인데
말하는 근육이 없죠. 으르렁거리는 근육만 있고 눈도 밤에만 잘 보고. 말하는 근육이 아니라 이 턱뼈가 얼마나 강한지 날 음식을 막 씹어먹어. 외형만 사람이지 얘네들은 완벽한, 그러니까 사람은 늑대하고 살면 늑대가 되고 개하고 살면 개가 돼요. 그런데 개는 사람이 되려다가 10년을 살아도 사람처럼 말을 못해요. 유일하게 인간만. 왜냐하면 개는, 소는, 말은 어미뱃에서 딱 태어나자마자 뇌가 80%에서 90% 만들어져서 나와요. 근데 얘들은 태어나자마자 3개월이면 뇌가 다 끝나요. 걔가 어미 뚝 떼고 혼자 살아요. 그리고 6개월이면 또 새끼를 빼요. 유일하게 인간만 내가 백주로 태어요. 부모가 돈이 있든 권력이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백주로 태어나서 어떤 환경에서 살았냐? 늑대처럼 살았냐? 개처럼 살았냐? 어느 환경에서 살았냐에 따라서 인간은 위대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요즘에 방송 보면 소름 끼치는 늑대만도 못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느 정도를 키워야 되느냐? 뇌 발달이 끊임없이 내가 발달되는데 최소한 15세는 넘어가야 조금, 개로 말하면 3개월 정도, 개인지 늑대인지 구분이 돼요. 그 이전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인간은 좋은 건 뭐냐면 그때 되면 어떤 성격이 보이지만, 기본 성격이 보이지만 평생 뇌는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지금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보다, 늦지 않은 게 나이들은 더 나이 먹은 사람들도 바꿀 수 있다. 근데 첫 번째는 그동안에 우리 집 환경이나 이런 걸 쭉 보면 아이가 친구를 못 사귀어서 우울하다고 왔어요. 우울증이 있어요. 너 왜 우울하니? 그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못 사귄대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죠. 혹시 부부가 대화하다가 15분도 못하고 됐다 그만하자, 너 그러면 대화니? 이렇게 매일 허구하나 싸웠나? 저희가 매일 그랬어요. 왜? 너무 안 맞아요. 맨날 그랬대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친해. 그쵸? 자, 오늘 너하고 됐다, 무슨 너하고 대화냐? 그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친해. 자, 얘는 늘 본 게 대화하다 마음에 안 들면 됐어, 너가 놀아. 이건 할 줄 알아요. 근데 어떻게 친했나 보세요. 어떻게 친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하고 안 놀아는 했는데 다가가질 못해요. 이거 우울함. 그러면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둘이 싸우는 척하고 화해하는 척도 해라, 계속.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내가 더 잘못했어. 자, 이렇게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야 아이가 싸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찾아가서 미안해 라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아이가 돼야죠. 오늘도 한 아이가 어린이집 원장이 너무너무 얘를 통제가 안 돼서 보냈어요. 근데 얘가 보니까 정말 머리는 좋은데 친구들이 안 따라줘요. 기가 약해요. 근데 얘는 자기가 1등 하고 싶은데 애들이 자기 1등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주먹씩 나가야죠. 그럼 너가 안 놀아 그러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원장이 추천해서 저한테 왔어요. 근데 ADHD가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나만 1등 하려고 하니까 애들하고 다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쌍쌍바 아시죠? 쌍쌍바 딱 자르면 고민해요. 그죠? 고민하자마자 이렇게, 야 네가 큰 거 먹어 딱 주는 애.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죠. 다른 엄마가 보면 다 멋있죠. 걔네 엄마가 보면 이런 등신 같은 데서 네가 큰 거 먹어야지 이렇게 하는데, 받아먹는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자기도 땀을 꼬질꼬질 흘리면서 야 네가 큰 거 먹어 이렇게 줘요. 자, 반장성관계 찍을까요? 안 찍을까요? 찍죠. 자, 이런 애 있어요. 툭 짜서 고민하다 한 입 벼 먹고 주는 애. 찍을까요? 안 찍을까요? 안 찍어요. 안 찍어요. 최소한 바깥에서 리더가 되려면 야 네가 큰 거 먹어. 혹은 한 입이라도 벼 먹고 줘야 돼요. 그러려면 집에서 최소한 아빠 먼저 드세요, 엄마 먼저 드세요, 이걸 못하는 애들은 절대 바깥에서 너 먼저 먹어 못해. 못 줘요. 근데 애들이 나를 주길 바래. 나는 못 주면서 얘가 주길 바래. 그걸 우리가 뭐라 눈치 없다. 그런 애야. 그런 애라서 문제아처럼 보이는 거고, 얘는 친구들이 왜 나를 안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안 따라주니까 화가 나니까 주먹이 나가고 행동이 거칠으니까 ADHD처럼 보여지는 거고 문제아처럼 보여졌는데, 뇌를 검토해보니까 정확한 원인은 그 원인이에요. 그럼 오늘부터 내가 처방을 뭘 줬을까요? 밖에 가서 애들하고 잘 노는 방법을 가르쳤을까요? 얘는 애 하나니까 오로지 집에서 이제 밥 먹을 때 상 네가 놔, 네가 치워, 하루 종일 엄마 도와, 엄마 도와, 아빠 도와 입에 달고잖아. 그렇게 6개월은 바뀐다. 하루 종일 엄마 도와, 아빠 도와. 그럼 얘가 처음에는 그럼 내가 엄마 도와줄 테니까 엄마도 나 100원 줘. 이 조건을 걸어. 그럼 엄마는 도와준다. 게임 30분 할게. 조건을 걸어? 그럼 엄마도 조건 걸어야죠. 그럼 너도 밥 먹을 때마다 100원 내놔. 누가 이겨요? 엄마가 이기죠. 그죠? 조건 엄마가 많잖아요. 철저하게 엄마들은 조건을 놓치면 서열이 바뀌어요. 그렇게 3 내지 6개월을 하면 얘한테
눈치가 생겨요. 그래서 친구들 보면 아 얘도 반장 하고 싶구나. 너 먼저 해. 이런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왜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 때는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먹고 사는 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60대보다 10대가 훨씬 더 행복지수가 떨어져요. 그런데 10대가 20대가 부모들이 얼마나 어린애들 키워요. 근데 왜 행복지수가 없을까요? 제가 어렸을 적에 보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심리길을 걸어다녔어요. 학교가 심리를 걸어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뛰어다니고 맨날 책가방보다 책보 메고 뛰어다니고 이랬는데 우리 친구 8명, 1학년 8명인데 그 중에 한 녀석은 안 뛰어다녀요. 걔네 아버지가 자전거로 데려다 줘요. 걔네 아버지 자전거로 데리고 와요. 장날만 되면 걔는 맛있는 거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걔하고 친하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래야 걔가 알사탕 먹다가 너 한 번 빨아먹고 이거 대열에 끼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전 어릴 때도요. 그런 집에 태어나지 못한 게 한이 있어요. 왜? 우리 어머니는 뭐만 주면 꼭 나눠 먹으래요. 바깥에서 알사탕 한 개 갖고 오세요. 그걸 앞치마로 깨물어서 너 조금 이렇게 나눠주세요. 한이 맺혔어. 근데 그 친구는 할머니 너 혼자 먹어라. 할아버지 너 혼자 먹어라. 온 시간 먼저 먹어라. 걔가 누구냐? 우리 친구 중에 유일하게 독자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엄청 부러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걔가 중학교 때니까 집에서 엄청 비싼 카메라 안 사준다고 우리 키만한 된장 간장 하나를 부셔버린 거예요. 또 무슨 사이클 자전거 안 사준다고 사줄 때까지 복숭아 과수원집 부잣집 아들이 나무를 다 베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 8명 중에 아니 선배후배 다 합쳐서 가장 막나이가 돼 있었고요. 가장 세상을 불행한 애가. 걔는 많은 것만 하면 불행해요. 근데 걔를 완전히 막나이가 됐는데 걔처럼 묶어놓고 늑대처럼 가둬놓고 키웠을까요? 아니에요. 온 식구가 떠받들어서 키웠어요. 제가 엄마들이 애 키우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해요? 다 떠받들어 키워요. 집안 많아 먹을 녀석들을 키우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해봐? 이건 더 떠받들어. 완전히 장애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떠받들며 그러니까 다 집안 많아 먹을 녀석들 키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애들이 행복한 경력을 참아봤어야죠. 엄마 뭐 해주세요. 기다려. 엄마 맛있는 거 아빠 오면 먼저 먹어. 안 돼. 아빠 드시는. 기다려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말은 조금만 무슨 말하면 참고 조금만 참으면 될 걸 못 참아요. 조금만 참을 걸 될 걸 그 화를 못 참고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OECD에서 매번 1등이에요. 왜? 뭐가 자살하는? 못 참아서. 그 순간만 딱 참은 데는 못 참아요. 왜? 아이들이 교사한테 함부로 폭력을 휘둘러요? 못 참아서. 저거 법으로 아무리 해놔도 안 돼요. 왜? 못 참는데요. 이성을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법으로 제한다고 애들이 참아줄 것 같아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새마을운동처럼 온 나라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다시 교육시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키우면서 이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엄마들이 그렇게 내 입에 있는 거 떠받들어 키웠는데 어느 날 얘한테 맞아요. 말로도 맞고 언어로도 맞아요.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더라고요. 자,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든다. 잘 키운 거예요? 못 키운 거예요? 한마디로 와서 부모한테 대드는 놈은 제일 싸가지 없는 놈이죠. 가장 인격이 안 되는 애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걔를 어떻게 키웠어요? 너는 돈 없으니까 나가서 자고 와. 맨날 내쫓은 거 아니잖아요. 온 시간 떠받들어 키웠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싸가지가 없어요. 이걸 놓친 거예요. 이렇게 놓치니까 대기업에서 1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온 애들은 얼마나 스펙이 좋아요. 그렇게 들어가기 힘들어요. 경쟁률이 130대 1인데 대기업 임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뽑을 놈이 없대요. 뽑을 놈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스펙은 좋은데 아 요놈 새끼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겠다. 얘는 조금만 돈 더 준다면 바로 딴 데로 가겠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뽑을 놈이 없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외국처럼 지금 여러 가지 몸에 힘든 그래서 외국들은 선진국은 방학이 되면 애들이 다 캠핑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캠핑장에서 부모 떨어져서 몇 박 며칠씩 보름씩 열흘씩 극한 훈련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유치원 애들이요. 여러분 어릴 때 캠핑 유치원 때 가봤나요? 못 가봤죠? 여러분 앞세대 유치원 때 캠프 다 갔어요. 근데 시랜드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 시랜드 사건이 일어나면 관리를 잘 정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모든 캠핑장을 다 문 닫게 했어요. 해병대 캠프장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강화에서 대학생이 하나 죽고 나서부터 모든 해병대 캠프장을 다 문 닫았어요. 우리는 캠핑장이 한 군데도 없어요. 청소년 수련은 다 문 닫았어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그럼 엄마들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애를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지난주가 극동방송에서 뭘 했냐면 이걸 했어요. 제가 이제 여름방학 전까지 강의하고 여름방학 뒤에 이제 강의하는데 그 전 강의가 여행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가 두 강의가 있어요. 제일 미련한 여행은 애를 데리고 제주도 갔다고 치자고요. 맛집 검색해서 엄마가 차 몰고 가서 아빠가 차 몰고 가서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어. 그 다음 또 차에 태우고 가서 제일 멋있는 곳 찾아서 검색해서 내려놔. 이것처럼 미련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아름다운 꽃밭을 데려갔어요. 그 갔더니 애가 차에서 자다가 말고 야 내렸더니 그냥 유채꽃이 팍 펼쳤어요. 와 너무 멋있다. 그 다음부터 얘는요 그거보다 적은 유채꽃은 다 봐도 머리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요. 완전히 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엄마가 몸은 힘들지만 애하고 배낭 메고 그쵸? 그리고 만약에 바닷길을 한번 걷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얘가 걷다가 조그만 유채꽃 한 송이를 보고 와 너무 이쁘다. 야 한 송이 너무 이쁘다. 자 이렇게 하면서 길을 걸어본 아이들은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많은 꽃들 보면 다 감탄해요. 근데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은 꽃을 보여주면 그거보다 적은 거는 다 시시해요. 자 여러분은 근데 언뜻 생각하면 아이를 위해서는 태우고 가서 편안하게 태워서 재우고 자 구경해라. 또 재우고 맛있는 거 먹어라. 이렇게 하잖아. 이거는 이미 뇌가 굳어버린 어른들에게는 해당될지 모르나 뇌가 활발한 아이들은 활발한 뇌를 멈춰버리는 가장 최악의 영역. 캠핑장 갔어요. 그럼 아이가 자기가 뭐래도 할 수 있도록 막 해야 되는데 너 가만히 있어 아빠가 다 해줄게. 이건 뭐예요? 산에를 데려가는데 아이가 앞에 가면서 저거 관찰하게 뒤따라가야 되는데 제일 미련한 아빠는 목말 태우고 올라가. 차라리 헬스장 가지 왜 목말 태우고 산으로 올라가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론에서 똑같이 산을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뇌를 망가뜨리냐 뇌를 살리냐. 똑같은 여행을 다니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뇌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똑같은 부부가 살아가는데 싸움을 하는 것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애를 살리냐 죽이냐. 이게 결정난다는 거죠. 싸우는 모습을 찍히지 않아야 돼. 그래야 애가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죠. 근데 엄마는 싸우고 나면 뭐라 그래요? 너는 시집가서 절대 엄마처럼 살지 마. 꿈 깨세요. 너도 말고 둘 맞다 엄마처럼 살거든요. 그러면 싸우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싸울 수는 있어요. 근데 싸우는 모습을 지키지 말아야지. 앞으로 싸울 일이 있으면 여보 우리 밖에 나갈까? 손잡고 웃으면서 밖에 나가세요. 그래서 경림장 가서 반절 죽이세요. 들어올 때 손잡고 들어오세요. 그럼 아이는 뭐만 봐? 손잡고 웃으면서 나가는 거와 들어오는 것만 보니까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리고 둘이 부부가 TV 볼 때는요 손잡고 보세요. 어깨 동무하고 보세요. 아 부부는 저렇게 사는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첫 번째 인간의 뇌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단점이 뭐냐면 사람의 뇌는 가장 최악이 뭐냐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이상하죠?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내가 여러분하고 한 달만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어떤 분인지 일단 다 알아요. 이 사람 성격이 어떻고 장점이 뭐고 다 알아. 근데 나는 몰라. 나는 몰라. 그래서 사람들하고 만나면 항상 무슨 얘기? 우리 얘기 빼고 남. 그래서 다른 사람을 씹는 거야. 그 사람 어땠고 어떻고. 왜 우리 얘기는 다 보이는 얘기하려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명이 개를 해. 이 동네에서 제일 친해. 매달 만나. 근데 오늘이 개날이야. 근데 내가 일어났더니 머리가 아파. 배도 아파. 못 가. 그래도 가야 돼. 나 안 가면 그날 죽는 날이야. 가야 돼. 왜? 귀가 간지러워서 안 돼. 이게 인간이에요. 남은 기가 막히게 아는데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조그만 티끌은 기가 막히게 보이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못 보여요. 인간의 뇌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1학년 애들에게. 야, 너 엄마 하면 생각나는 거야. 바로 들어요. 우리 엄마 잔소리 대장이야. 우리 엄마 맨날 소리 질러요. 우리 엄마 맨날 때려요.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어때? 저는 애를 너무 사랑해요. 애를 너무 사랑한대요. 근데 애한테 물으면 우리 엄마 맨날 때린대요. 이게 좀 뭐예요? 사랑하는 게 두드려 패는 거예요? 엄마가 사랑 안 하진 않아요. 어떻게? 아이가 볼 때 정말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는 잔소리해요. 맨날 때려요. 소리 질러요. 라고 하는데 왜 엄마는 사랑한대요? 그럼 잘못됐잖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 교육, 자녀 기도는 교회 가서 하지 마라. 절대. 어디서요? 애가 보고 듣는 데서요. 애가 누워 잘 때 아직 잠 안 자는 거라 모르냐? 애가 잠들었나 보다 하고 가다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아이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얘가 그걸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 엄마는 매일같이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위험한 길로 가면 안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새벽기도 철야가서 저녁기도 열심히 지금은 잔소리만 해. 내 머릿속에서 우리 엄마 하면 기도하는 엄마가 아니라 뭐 하는 엄마야? 잔소리. 엄마가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애한테는 우리 엄마는 기도 안 해요. 근데 엄마는 나 매일 새벽기도가 가모하냐고. 집에서 애가 보는 엄마는 잔소리하는 엄마. 잘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못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제가 교회 강의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내 아내하고 소통이, 내 남편하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절대 교회에서 일하지 마라. 그 사람은 상처만 준다. 내가 10년, 20년 사는 내 아내, 내 남편하고도 소통을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에서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해요? 위선이죠. 그러다가 내 맘에 안 들면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내 맘에 안 들면 삐질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식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은 교회를 하지 마세요. 왜? 상처만 줍니다. 내 새끼도 나하고 소통이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교회 와서 소통하고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일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여러 사람 상처 주는 거예요. 나만 모르지만. 첫 번째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아는 방법은 집에다가 CCTV 설치해놓고 나를 봐요. 그럼 이런 날 있어요. 살다 보면 이놈의 인간 오기만 하면 내가 가만 놔. 이를 부드득부드득 갈고 있는 날 있죠? 그런 날 내 눈을, 내 얼굴을 거울로 봤나? 봤어요? 안 봤죠? 한번 봐요. 내 눈이 얼마나 무서우면 남편이 집을 못 들어오고 방을 못 나오지. 내 눈이 얼마나 무서우면 아들이 방에서도 거실도 못 나오지. 누구만 몰라? 나만 몰라요. 그게 나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아는 방법은 CCTV 설치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화나고 기쁘고 슬플 때 가장 가까이서 나를 찍고 있는 남편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집에 저녁에 가면 꼭 집에 물어보세요. 여보 이리 와봐. 내가 어떤 여자야? 솔직하게만 말해줘봐. 그 다음에 다시 물어봐. 너 진짜 솔직히 말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럼 솔직히 말해도 돼. 그럼 평상시에 말도 없던 남자가 2시간을 떠들어. 당신 말이야? 이런 여자고 이런. 그럼 얼른 녹음을 하거나 적어봐요. 적어봐요. 남편이 2시간 떠들은 말이 토시 하나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아요. 감동을 받아야지. 고마워야지. 근데 뚜껑이 열려요. 됐다 이 인간아 그만해라. 그만해. 대판 싸워. 자, 내가 모르는 거를 남편이 가르쳐주면 고마워야 되는데 뚜껑 열려. 사람 뇌가 묘하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근데 드라마는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 부인이 알았어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남편한테 하는 말을 적어보면 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다 맞아요? 그럼 남편이 감동받을까요? 열받을까요? 열받아요. 내가 아이한테 하는 말은 적어보면 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럼 애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어머니나 잘하세요 그럴까요? 그쵸? 이게 사탄이 언어예요. 고함직두스럽고 먹음직두스럽고 다 맞아요. 근데 상대는 열받아요. 이걸 잔소리. 잔소리는 우리가 자녀 교육에서 크리스찬들이 혹은 자녀 교육에서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가장 먼저 끊어야 될 게 잔소리예요. 여러분도 제가 솔루션을 줍니다.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잔소리 안 하고 살기. 그리고 한 달 뒤에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일기 쓰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저는 잔소리 했지 않았지 않아요. 얼굴만 딱 받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한 달 동안 잔소리 안 한 엄마는 눈이 떼끈해거든요. 어떤 엄마는 얼굴이 헬쑥해. 제가 어머니 잔소리 안 했죠? 박사님 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자녀 교육은 미치는 것만큼 힘든 거예요. 애가 보는 데서 부부가 행복한 척 하려면요. 매일같이 이를 부두둑 갈고 가슴을 치지 않으면 그 집에 행복이 없어요. 그냥 거저주는 거 아니에요. 돈 버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권력을 얻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자녀 교육이에요. 그 자녀 교육의 첫 번째가 잔소리를 끊는 거예요. 내 입에서 잔소리만 끊어도 제가 100% 장담하는데 50% 성공. 근데 잔소리 끊는 게 정말 자녀의 성공 길인데 그거 하나 못해? 근데 인간의 그럼 두 번째 장점이 단점이 뭐냐? 작심삼일. 이게 인간의 뇌예요. 그 두 가지. 그러면 제가 어머니 잔소리 끊으세요. 알았어요. 저 처음 하고 오늘부터 끊을게요. 그리고 1년 동안 끊는다면 저 같은 상담자는 다 굶어 죽어야죠. 왜? 다 지키니까. 못 지키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왜? 못 지키니까.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훨씬 좋죠.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5달 갑니다. 한 달 동안 잔소리 안 하고 그 다음 솔루션 또 하고 이러면 5달면 다 바뀌어요. 근데 한 달 뒤에 보면 2명밖에 안 앉아있어요. 왜? 나머지는 못 지켰어. 가나마나 못 지켜서 뭐하러 와? 안 와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발이 며칠이다? 일주일짜리. 일주일짜리. 그 일주일씩 점핑. 최소한 8주 정도 점핑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알아서 이게 미끄러져 가는 스케이트처럼 스케이트 시고 쫙 미니까 쫙 가면서 가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시냅스가 생기는 데가 8주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내가 자녀 교육에 대한 이론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배우는 건 뭐냐면 정말 내가 바뀔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바뀔 수 있을까? 내가 바뀌면 아이도 바뀌어? 그렇지, 한번 바뀌어보자. 이 바꿀 수 있느냐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러면 뭘 바꿔야 될까요, 과연? 그래서 우리 집의 문제점이 뭔지, 그 부분을 또 나의 문제점은 뭔지, 이 부분을 서로 내려놓는데 상담의 가장 기본 원리는 어떤 사람이 엄청 말을 잘해요. 박사님 저 말 잘해서 상담사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상담사 절대 하면 안 돼요. 왜요? 상담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말이 없는 사람이 상담은 제일 잘해요. 상담은요, 말이 없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면, 그래서 내가 말을 어느 날 내 입이 다쳤다. 그럼 우울증이에요. 속에 있는 거를 끌어내지 못하면 이게 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말이 없는 사람이 화병이 많이 걸리고요. 말이 없는 사람이 우울증이 훨씬 많아요. 근데 하루 종일 떠드는 사람은 병이 안 걸려요. 푼수 병에 걸리는 거 봤어요? 푼수는 병이 안 걸려요. 우울증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좌뇌가 병에 의해서, 뇌가 심리적으로 의해서 좌뇌가 딱 다쳐버렸어요. 그럼 우뇌는 해피한 거예요. 그리고 연예인, 아름답고 이런 사람들이 우뇌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갑자기 심리적으로 우뇌가 100, 좌뇌가 빵인 사람을 우리가 미친년 그러는 거예요. 미친년은 우뇌만 있어요. 미친년이 고민하는 거 봤어요? 항상 해피하죠. 꽃 걷고 다니죠. 항상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뇌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뇌가 좌뇌예요. 우뇌예요. 우리 인간의 뇌가 좌뇌예요. 그럼 인간의 뇌가 우뇌보다 더 많이 쓰면 그걸 욕심 그래요. 그 애들이 욕심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게임에도 이겨야 돼, 아빠한테도 이겨야 돼, 다 이겨야 돼. 지문 막 걸어요. 그럼 져줘. 그러면 져준 거잖아. 아 감사하다. 엄마가 져준다. 그래 지가 잘해 되긴 줄 알아. 그래서 성경적도 욕심은 죄를 갖고 죄는 사망. 이런 거예요. 그럼 우뇌는 뭐예요? 관계. 그 어떤 관계? 서열. 그게 서열이에요. 아빠가, 엄마가, 내가. 서열이 딱 정해져. 남자와 여자의 뇌는요, 이 인간에는 두 개가 있는데 가운데 전기줄을 연결되어 있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전기줄이 훨씬 두꺼워. 이 전기줄이요. 그래서 여자가 선진국이 되면 상위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여자는 부부가 TV 보면서 밥 먹어요. TV 어떤 사건 터지면 남자들은 밥 먹다 말고 멈춰요. 여자들은 먹으면서 봐. 그렇게 말해요. 근데 남자는 못 먹으면서 봐요. 왜? 남자는 단순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못해요. 언어에는 여자는 양쪽에 있어요. 남자는 하루에 12,000단어를 말하거나 들으면 기가 다 빠져요. 여자들은 25,000단어를 말하거나 듣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하루에 15,000단어밖에 안 썼는데 하루가 지났어. 그러면 남편 퇴근하기만 기다려. 일만인간 오기만 해봐라. 오자마자 너 잘 만났다 계속 말 시켜. 근데 말 떼고 해야 안 해요. 날 떼고 안 해서 남자는 다 썼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핸드폰이에요. 여자는 핸드폰 잡으면 2시간 수다 떨죠? 끊을 때 뭐라 그래요? 우리 중요한 얘기를 만나서. 제가 보니까 여자 뇌가 남자 뇌보다 정말 대단히 뛰어나게 만들었어요. 왜 그런가? 내가 성경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남자고 여자고 누굴 먼저 창조했을까요? 남자. 그래서 먼저 만드는 건 항상 실패 위험이 커요. 그래서 다시 만든 걸 우리는 신제품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신제품. 그럼 뭐에 문제가 있냐 봤더니 재질. 가장 중요한 본질적 재질이에요. 남자는 재질이 뭐예요? 흙은요 단단하게 뭉쳐놔도요 이거 흙에다 물에다 집어 금방? 여자는 재질이 뭐예요? 여자 재질 갈비뼈. 이건 엄청 질겨요. 그래서 지금도 남자들은요 찜질방이나 사우나 가면 남자들 대개 30분이면 겨나와요. 근데 이 갈비는 4시간 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너무너무 여자애를 잘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요. 자, 남자한테 미안할 거야, 안 미안할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남자한테 엄청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해. 그 하나님이 미안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할 수 없이 둘이 앉혀놓고, 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가 신제품이야. 근데 내가 명령을 하는 거야. 너 절대 머리가 되지 마. 절대 머리 되지 마. 전 뭐 할 건데요? 넌 옆구리가 도와. 돕는 자야. 넌 돕는 자. 이게 깨지면 너네 집안이 망해. 이게 뭐야? 자식이 잘못된 거야. 왜? 가장 성경의 축복이 무슨 축복이에요? 자녀의 축복이에요. 그 자녀의 축복이 안 되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집에서 서열이 깨지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아빠를 무시해요. 그러면 얘가 볼 때 아빠는 별거 아니네. 근데 사춘기 되니까 엄마가 너 아빠 들른다? 얘 머릿속에서 아빠는 엄마한테도 꼼짝 못하는 사람. 파업 안 먹혀요. 그럼 아빠도 내가 아빠도 무시하고 엄마도 무시하는데 선생님 말씀 듣겠어요? 미래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애들이 보는 데서는 남편을 위대한 사람 대하는 척이래 돼요. 척이래 돼요. 그럼 아이가 우리 아빠는 위대한가 보다.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사춘기 때 방황할 때 너 아빠 들른다? 그러면 꼼짝 못해. 그래서 남편을 위대한 척 해주라는 거예요. 사춘기 때 써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론적으로 맞춰보면 원리가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인간은 자식을 잘 가르치기보다는 망가뜨리기가 훨씬 쉬운 이유가 뭐냐면 내 입에서는 칭찬보다 뭐가 잘 나와? 잔소리가. 근데 어떤 게 소중해? 칭찬이. 그쵸? 자녀 키울 때 여러분이 아이 낳았을 때 너 조금만 커봐라. 엄마가 매일 잔소리할 거야. 이러면서 애 낳나요? 엄마는 너를 평생 잔소리도 안 하고 뭐만? 사랑만 키울게. 그죠? 여러분 결혼할 때 남편하고 결혼식 들어가면서 당신 좀만 기다려봐라. 내가 매일 잔소리하고 당신 잡아. 이게 돼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랑만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뇌는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좌뇌는 완벽해요. 2,000원을 빌렸는데 안 갚았어? 잠이 하나? 좌뇌예요. 우뇌는 2만 원 빌려주고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돈의 개념이 좀 적어요. 시간관념이 좀 적어요. 질서에 대한 관념이 좀 적어요. 집에 가봐도 좌뇌는 언제 가나 깔끔해요. 우뇌는 언제 가든 집안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뭘 잘 찾아봐. 여기저기도 잘 찾아봐.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난 좀 들어보니까 약간 좌뇌끼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난 들어보니까 약간 우뇌끼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좌뇌는 단점이 뭔지 아세요? 고지식이에요. 고지식하고 고집이 있어요. 우뇌는 엉뚱한 대신에 물러요. 자, 그러면 내가 좌뇌야. 난 고지식하고 고집이 있어. 결혼했어. 우리 남편은 나보다 훨씬 더 좌뇌야. 완벽한 고집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만났어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이게 환상의 공이에요. 일생에 싸울 일이 없어요. 자, 부부는 살아보니까 맞아서 싸워, 안 맞아서 싸워. 이 집은 너무 잘 맞아. 부인이 빗자루 잡아, 남자 걸레 갖고 3시간 닦고 다녀요. 싸울 일 없잖아요. 둘이 앉아서 수건 개요? 30cm 작아갖고 딱딱 재면석에. 그러니까 한 시간 만에 수건 7장 해놓고 앉아있어. 남들이 볼 땐 깝깝하지만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하지.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못 만나게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고집이 센데 우리 남편은 더 고집이 세. 이 집에서 누가 태어날까요? 누가 태어나요? 사람도 아니게 태어나요. 그래서 연애가 뭐냐? 나하고 가장 성격이 안 맞는 사람 찾아다니는 게 연애예요. 내가 마음이 여리면 강한 사람, 소극적이면 적극적인 사람, 돈을 못 쓰면 펑펑 쓰는 사람. 그렇죠? 내가 고지식하면 융통성이 있는 사람. 그렇죠? 내가 성이 느긋하면 급한 사람. 이 세상에서 나하고 가장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 나타나면 뇌에서 이상 호르몬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맛이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봐. 연애할 때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놈이 좀 있지 않았나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 남자가 지금 남편은 직업이 없었어요. 직업이 없으면 집안이 좋아야 되는데 집안도 엉망이에요. 그럼 학벌이나 좋은 미래가 있는데 학벌도 없어요. 그러면 인물이라 좀 생겼는데 인물도 없어요. 자, 이 남자 장가 갈 조건이 일이라도 있어 없어? 장가 못 가겠다. 할 수 없이 내가 가줘야 되겠다. 그래서 만나요. 지금 남편은 그 많은 남자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피어날 날 고민해서 선택한 남편이 지금 남편이에요. 맞죠? 근데 생각해봐요. 눈 감고 찍어도 그 놈보다 난 거지. 네, 일도 안 맞죠.
그래도 부부가 와요. 박사님 왜요? 저희 너무 안 맞아서 이혼할래요. 그게 복이에요. 이렇게 부부는 전혀 다른 부부가 만나서 나의 장점과 너의 장점이 우리 아이에게, 이게 자녀의 복이에요. 돈 없어도 지식 없어도 권력 없어도 죽을 때 눈 감고 죽는데 자식이 잘못되면 눈 못 감고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맞지만 애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은 그런데요. 엄마 아빠가 유명한데 애는 엉망이에요. 그건 당연하죠. 어려서부터 부부가 서로 좋은 점을 말할 게 아니라 애가 보고 듣는데도 서로 상대방 솔직함하면서 험한 소리 하니까 얘는 그걸 다 들어서 두 사람의 단점만 고스란히 갖고 나는 거예요. 어떤 집은 엄마 아빠가 평범한데 애를 너무 잘 키웠어요. 그 집은 뻔하죠. 애가 어려서 보고 들을 때 항상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 반대가 만나면 부부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부부가 15분도 대화 못하고 됐다 그만하다 너하고만 대화냐라고 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 상대를 바꾸려고 합니다. 자, 지금 결혼해서 얼마나 살았어요? 몇 년? 14년 동안 남편을 14년 동안 남편 바꾸려고 해봤더니 바뀌는가요? 안 바뀌어요. 근데 앞으로 60년 동안 더 바꾸려고 싸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10%도 바꾼다면 제가 열심히 싸우세요. 바뀝니다. 근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데다가 60년 동안을 안 바뀌는 데다가 투자를 해요. 이게 얼마나 정말 이게 비현실적이냐고요. 10%라도 바뀌면 되는데 안 바뀌어요. 일도. 거기다가 계속해서 남편을 바꾸려고 하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대화하다 말고 뭐래요?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 저는 탁상에 두는 원력 있죠. 원력을 딱 2장짜리에다 여기는 빨간색, 파란색 붙여요. 파란색은 1이라고 써주고 빨간색 2라고 써줘요. 1은 남편만 말하는 날이에요. 아내는 그냥 공감만 하고 들어. 듣다 보니까 이 인간아 그것도 1이라고 하겠냐 여기까지 치밀어. 그래도 그냥 들어. 누르고 들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숙제예요. 빨간 날은 누가 말해? 엄마가. 말해야 되니까 시시껄렁한 거 다 말해. 그럼 남편이 내가 짜증나 죽겠 저런 것까지 들어줘야 돼? 속에서 나와도 다 들어줘. 왜? 숙제니까. 제가 일주일 뒤에 또 했냐 안 했냐 검사할 거잖아. 숙제야. 그렇게 1주. 박사님 또 해야 돼요? 뭐 하세요? 2주. 또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3주. 4주 되니까요. 갑자기 남편 말 듣다가 눈물이 오요. 왜요? 남들 다 버는 돈 벌어오면서 되게 위세떠네 그랬는데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정말 힘들게 벌어요. 야, 우리 남편 저렇게 힘들게 버는 거구나. 저렇게 안 입고 저렇게 자존심 강한 남자가 회사에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네. 이런 일이 있었네. 그래서 안쓰러운 마음이 생겨요. 남편 아내 말을 잘 듣다 보니까 애 키우는 거 쉬운 거 아니네. 그까짓 애 뭐 누구는 못 키워? 그게 아니네. 차라리 내가 애 키우고 말지. 정말 이거 쉬운 게 아니다. 그러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여보 내가 뭐 도와줄까? 여보 이거 하나 더 먹으면 안 돼? 안쓰러운 마음. 이걸로 사는 거예요. 부부는요. 맞아서 사는 게 아니라 안쓰러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니요 저는 남편 보면 가슴이 설레요. 그거 환자야. 제정신이 아니야. 나이가 몇인데 가슴이 설레요.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부부는 서로를 평생 알아가요. 그게 돼요. 이렇게 한 달쯤 훈련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끊임없는 대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원리를 바꾸려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은 일도 안 바뀌는 거구나. 그냥 들어주고 저 사람은 세모나게 사는데 나는 네모나다고 왜 세모로 살아 네모로 살지 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저 사람은 세모고 나는 네모인데 내가 세모가 싫으면 세모도 네모가 싫죠. 서로 안 맞죠. 그 대신 세모의 삶이 있고 네모의 삶이 있으니까 서로를 인정해주고 인정해도 그 사람을 왜 이랬냐 이래라 저래 하나 1투속 간섭해보세요. 살겠어요? 못 살죠. 그 부분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5주 동안에 남편을 알아가는 거, 그 다음에 자식을 알아가는 거, 제일 처음에 나를 알아가는 거.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알아가는 방법을 해볼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 첫날로 나는 어떤 아내로 지금까지 살아왔나, 나는 어떤 엄마였나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